안녕하십니까. 경제수석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폴란드 공식 방문의 경제 분야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는 폴란드는 우리나라에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폴란드 시장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폴란드가 유럽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서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의미고요.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 허브로서의 의미입니다. 먼저 폴란드는 하나의 시장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폴란드는 EU 27개국 중에서 6번째로 큰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작년에 우리와 90억 불이라는 역대 최대 교역 규모를 달성한 유럽 지역의 핵심 협력 국가입니다. 양국은 오늘 개최된 정상회담과 내일로 예정된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해 경제 협력을 한층 고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양국은 오늘 정상 임석하에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체결하였습니다. 오늘 채택된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는 교역,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산업, 공급망 등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 확대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교역 규모 3배 이상 확대를 목표로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한편 상호 전문가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정부는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거나 산업 협력이나 공급망 협력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왔습니다. UAE, 도미니카 공화국, 헝가리, 바레인에 이어 이번에 폴란드와 5번째로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산 원전 협력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는 기존의 교역 투자 협력 중심에서 방산, 원전 등 전략적인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방산의 경우 작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23억 불의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한 후 신속한 납품이 이루어지는 등 현재 순항 중입니다. 오늘 양국 정상은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올해 폴란드 국제 방산 전시회에 한국이 주도국으로 참여하여 한 폴란드 방산 협력 성과와 K 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폴란드 원전 사업은 지난 10월 양국 사업자 간 LOI, 정부 간 MOU를 체결한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국 정상은 원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내일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 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등 원전 관련 기업들이 폴란드 기업들과 6건의 원전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셋째, 양국은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1조 8천억 유로에 달하는 EU 기금의 최대 수혜국인 폴란드는 교통 인프라와 산업 플랜트 건설, 낙후된 발전소 현대화 등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최근 현대 엔지니어링은 11억 불이 넘는 폴란드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올 6월에는 한국 기업 컨소시엄이 432억 원 규모의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의 설계 용역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양국은 오늘 우리 국토부와 폴란드 인프라부가 체결한 교통 인프라 개발 협력 MOU를 기반으로 인프라 협력을 더욱 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제조업 비중이 40%가 넘는 폴란드는 EU 기금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로봇 업계 간 MOU를 계기로 로봇,
스마트 공장 등 제조 인프라 협력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유럽 시장 진출 거점으로서 폴란드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폴란드는 주변 7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며 동서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또한 25세 미만 인구 비중이 25%에 달하고 매년 6만 명의 공대생이 배출되는 등 역동적인 인력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친기업 정부 정책이 더해지면서 이제 폴란드는 V4 국가, 즉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 네 나라 중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주목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 가전, 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350여 개사가 폴란드의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기존 협력의 폭과 깊이가 크게 심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배터리 분야의 경우 폴란드는 LG 엔솔의 투자로 유럽 전체 물량의 30%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내일 체결되는 한국 배터리협회와 폴란드 자동차 산업협회 간 MOU를 계기로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에서 ESS용 배터리까지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급망 리스크에도 공동 대응하는 등 양국 간 배터리 협력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에도 최근 유럽의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유럽 내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폴란드와의 자동차 분야 협력이 기존 부품 생산 중심에서 자동차용 반도체 개발, 5G, 6G 기반 통신 기술 개발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 자동차 연구원은 바르샤바 공과대학, 우카시에비치 연구소 등과 협력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특별히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등 지방 거점 대학 3곳과 바르샤바 공과대학, 아담 미츠키예비치 대학 등 폴란드 명문 공대 간의 미래 인재 교류를 위한 MOU가 체결됩니다. 이 MOU들을 기반으로 향후 5년간 400명의 이공계 학생들이 교류가 있을 예정입니다. 폴란드를 포함하여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인정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본격 추진합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최인접국으로서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 양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과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본격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재건 사업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양국 정부는 정상 임석하에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정권 대표 간에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오는 9월부터 한 폴란드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발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5월 국토부와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간에 동일한 내용의 MOU를 체결한 바 있으므로 사실상 대한민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삼각 협력 체계가 완성된 것입니다. 동시에 민간과 정부의 신속한 정보 교류와 협력을 위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플랫폼도 폴란드에 설치합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플랫폼으로서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 카인드라고 부릅니다. 의 바르샤바 사무소를 개소하고 현지 공간에 인프라 전담 인력도 파견할 계획입니다. 둘째, 정부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파일럿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
정부 간 협력 창구를 통해 200억 불 규모 5천여 개 재건 프로젝트 등에 대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학교, 주택, 병원 등 긴급시설 복구를 위해 모듈러 건축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우선 ODA 자금 등을 활용하여 후보지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파괴된 카오카 댐에 대해서도 이미 시행한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수자원 인프라 재건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리빌딩을 넘어 국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뉴빌딩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가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의 기술과 경험이 재건에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우리의 지원으로 키이우와 우만의 스마트시티 마스터 플랜 수립에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최대 1천억 불 수준으로 추정되는 키이우 등 주요 도시 재건 계획 중 첨단 도시 시스템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향후 첨단 교통체계, 스마트 물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민간 주도 사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 주도의 재건 사업은 내일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간담회에 참석하는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SMR, 소형 모듈 원전, 공항 재건, 건설 기계, 철도 차량, IT 등 분야의 약 320억 불 규모입니다. 대표적인 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은 미국 협력 기업과 우크라이나 원자력청과 협력하여 300억 불 규모의 우크라이나 SMR 시장 진출을 추진 중입니다. 삼성물산은 터키 건설 기업과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리비우시와 협력하여 스마트시티 등 현지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HD 현대사이트 솔루션은 향후 5년간 예상 수요인 건설 장비 14,000대의 40%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는 현지 정보와 네트워킹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별로 민간 합동 수주 지원단을 구성하여 적극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업 방문 등 연수 프로그램도 금년부터 실시합니다. 향후 사업이 본격화되면 ODA와 EDCF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통상 3년이 걸리는 ODA와 EDCF 절차를 대폭 단축하여 우리 기업이 신속하게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유럽 부흥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공동 파이낸싱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아직 전쟁 중이고 재건이 초창기이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만큼 치밀하게 재건 사업 참여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